자상하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스프링스의 저희 학원은 2013년도에 개원했고요. 3층에서 개원했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대표님이 계시고 또 목동에도 3개의 관이 있고 또 현재 평촌관의 리즈 원장님 3층에 계시고 여기에서 저도 6명 학생으로 시작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는 좀 초등부를 맡다가 아이들이 왕성하여지고 여러 명이 막 등록을 하면서 너무 커져서 5층으로 올라온 저는 다니엘라입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지금 얼추 6학년만큼 나이만큼 제가 있었죠. 한 곳에서. So I've been here for a long time.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다 보니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다 그냥 있습니다. 해부 그 동아대에 올라오는 거죠. 그냥 오는 족족이 이제 다 보이고 또 다 알게 되는. 또 제가 이제 워낙에 중등 출신이다 보니 이제 내신도 다 섭렵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초등부는 어머니들께서 수학이건 영어이건 이제 중고등부가 있는 학원을 보내셔야 하는 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중등 가서 영어 잘하자는 것이 초등 영어의 여기서는 핵심이고요. 저도 그렇다 보니 그리고 다 학원 잘 가르쳐요. 요새 커리큘럼 다 좋습니다. 학원마다 안 좋은 커리큘럼이 없어요. 다 누가 연구했고 좋고 증명됐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좋은 커리큘럼을 이제 어떻게 구현하냐 그죠? 그거 중요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무슨 시스템으로 그럼 얘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이렇게 좋은 수업을 애들이 어떻게 따라오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키워드는 how에서 저의 새로운 의문사는 who입니다. 누가 가르치냐 어떤 사람이 가르치냐 어떤 브레인과 어떤 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저의 이제 그 다음 키워드는 아마 Y가 되지 않을까 왜 해야 되는가로 미래에는 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저기서 밖에서 잠깐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은 5, 6학년은 따로 3, 4학년은 따로 있고요. 또 막 이렇게 계속 생겨서 5학년이 또 민족 대이동을 해서 5, 6학년이 따로 5학년 따로 6학년 따로가 제가 이름 프린트에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기초반부터 쭉 올라가는 시스템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 4분기로 나눈 상태에서 아이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도 5학년 거 여기 갖고 계실 거예요. 5학년 어머님들은 따로. 또 6학년은 완벽한 예비 중이기 때문에 중등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취도 평가가 5 이렇게 있죠. 3월 봄학기에 성취도 평가, 8월에 성취도 평가, 3개월마다 그래서 11월에는 중등 반편성 평가가 돼버립니다. 성취도 평가가.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중등이 되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6학년인 학생들은 앞으로 3개월 여름학기, 또 3개월 또 가을학기, 골든타임, 마지막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이게 몸의 몸도 불쑥 크지만 가을 학기에 찬바람 불면서 그와 동시에 이 학업적인 생장점이 탁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커리큘럼도 세게 쳐줘야 되고 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현재 6학년이 6개월의 골든 학기를 낳고 그리고 그 6개월은 앞으로의 6년을 좌우할 어마어마한 무시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13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다 알아요. 누구는 어떻게 클 거고 누구는 이런 증상이 있을 거고 누구는 이렇게 될 거고 누구는 이러다가 잘 될 거고 누구는 좀 힘들어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이 다 보이는 시점이 왔죠. 다 제 손안에서 쥐락펴락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DM 살짝 받으셨겠지만 이번 여름학기는 2일, 3일 대통령 선거일이지만 저희 1년 학사 일정에는 없었던 갑작스러운 계엄령과 함께 출연한 휴일이라서 저희는 그대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현충일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6학년 어머니들 집중 저희는 늘 아카데믹 이벤트를 합니다. 이번에는 평촌중 기말고사 실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내신 체험을 실시할 거예요. 맛보기를 할 것이고 잘 본 아이들은 상 주고 또 더 어떤 영역에 야 너 내신이 코앞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직 안 돼 있어 하는 친구는 또 그대로 클리닉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수행 100점, 지필 100점이 나오는 학원의 명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채점과 풀이까지 통해서 또
또 부족한 친구들은 아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금 따끈따끈한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토플 인증 미션도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거 이번 달에 상을 많이 주는데 보면은 CFR 점수가 A2까지 이번에 나왔고요. 이거는 상반기 때는 프라이머리 2를 보고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볼 때는 토플 주니어를 봅니다. 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때쯤 되면은 주니어를 능히 풀 수 있는 이제 구비를 갖추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6개월 동안 일어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여기는 심화편은 조금 이제 심화반들이 보통 이렇게 해주고 또 기본편도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 상위반 학생들만 상을 거머쥐지 않도록 내신 타임머신도 마찬가지로 기본편, 심화편을 만들어서 균등하게 아이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러한 애들이 막 상을 막 저희는 상 많이 주거든요. 엄청 칭찬해주고 맨날 상 주고 막 이렇게 상장 플렉스가 막 반짝반짝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이런 거 받아야 아이들이 잘하죠. 또 시간도 제가 좀 넣어놨어요.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요일별로 해서 제가 좀 프린트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저학년은 월수금에 더 있고 이제 화목에는 이 시간대에 이렇게 예비 중 또 여기는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또 들어간다 하는 거 제가 간단히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교재가 보통은 독해 교재 따로, 뭐 듣기 교재 따로 보통은 그렇죠? 그죠? 커리큘럼이 그다음 문법은 물론 따로지만 저희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어학원 교재인과 동시에 It's called Integrated Learning English 해서 통합 교재, 통합 영어 교재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Input Integrated Learning English 교재 Input 선생님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I 선생님, 아웃풋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듣기로 귀로 영어를 넣어주고 눈으로 영어를 넣어주는 선생님 따로 같은 주제로 아웃풋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것을 말로 꺼내주는 선생님 또 쓰기로 꺼내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한 주제와 한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깊고 넓게 파주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자리 잡아서 스피치의 암기로 나와서 저희가 발표 영상을 찍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수행이 다 100점을 맞습니다. 수행평가 듣기도 패스니다. 말하기 중등 가면 그리고 또 요새 또 하나 추가된 거 아세요? 수행평가에 말하기, 쓰기, 듣기 말고 그것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챙기기가 들어갔습니다. 프린트 챙기기 아시죠? 맨날 깜빡깜빡해서 이제는 애들이 다 잘해야 하는 시대가 와서 그것도 저희가 훈련하고 있고요. 따로 Writing for Grammar 진행 그리고 Vocabulary도 저희가 당연히 쳐주고 국어하다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영어 주말에 영어 원서 읽기 그리고 독후감 쓰기 그리고 또 다른 어학원 교재에 딸린 학습권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어하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 뭐 시스템 설명 들으셨을 수도 있고 이제 하루에 10분 정도 짧은 지문을 아이들이 읽고 한글로 문해력을 쌓는 훈련이고요. 이것은 모든 영어뿐 국어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학업 과목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빨리 글을 파악하는 이거 아시죠? 왜 글로 잘 애들이 인지가 요새 안 되는지 아시죠? 너무 노출이 많이 됐죠? 눈도 너무 노출이 돼 있고 귀도 너무 그 어떤 그런 컨텐츠에 노출이 돼서 글 읽기가 많이 힘든데 이거를 저도 하루에 10분씩 이제 학원 오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화, 예술, 사회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게 이제 5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뉘는데 저도 늘더라고요. 과학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엄청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하는 거 보시면서 그것의 어떤 위력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연간 아카데미 이벤트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하반기는 완전 예비 중만의 세상. 중등돼서 잘해야 되니까. 엄청난 프로그램, 굉장히 센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거기 연간 일정에 자세하게 좀 있고요. 자, 제가 조금 3시간 넘었는데 더 해도 될까요? 어떡하죠? 할 게 좀 더 있네요. 와,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조금만 더 15분까지만 짧게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6학년 학생들이 가을에 찬바람 불 때 골든타임 중에 오는데 그 중에서 증상 중에 하나를 제가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여기는 총점이고요. 총점이고 이게 바로 어휘, 문법, 듣기, 독해. 그래서 이게 보시면 파란색이 본인 성적이고요. 빨간색이 반평균, 성취도 평가 제한. 그리고 초록색은 학년 평균, 그 레벨 시험을 본 그 학생들의 평균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듣기는 잉여 듣기 실력을 딱 잘라서 여기 넣으면 딱 좋겠죠. 문법에.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영어 입시 영어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의 특징이 이제 오자마자 뭐 성취도 평가 같은 거 보면 이러한 그래프를 굉장히 대부분 나타내고요. 본인이 좀 학업 편식을 한 케이스죠. 불편한 영역은 남자아이인데 그냥 대충 찍고 그냥 하고 너무 재밌고 잘 되고 자기가 강한 부분을 열심히 해오는 그래서 또 스피킹과 또 듣기 라이팅 또 원어민하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편안한 어떠한 지적인 여유를 많이 누리던 학생들이 딱 왔는데 이 보통 반은 버티고요. 반은 한 2회, 3회까지 수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을 못 버티더라고요, 애들이. 이 자기가 뭔가 지적으로 딸리는 상황에 한 번도 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자기는 항상 나는 이 정도지 하고 다 이렇게 짱 뜨고 하는 사이인데 너무가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초등 영어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듣기 모의고사는 요새 다 중3들 다 100점 맞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아직은 EBS 연계 문제라서 너무 쉬워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만든 그래프가 초등에서는 이 네 가지의 영역에 균형을 이루어주는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영어라는 실력이 본격적으로 부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내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그릇 작업인데 그래서 학습 편식을 안 한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도록 이제 부어주는데 어떤 친구는 좀 이렇게 하면 학습 편식 한 거거든요. 물을 부으면 이제 실력은 여기까지 차겠죠.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실력이 되지 않죠. 계속 발목이 잡히고 계속 불편한 영역은 계속 대충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되는 또 다른 양상은 문법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와, 저 하나 틀리거나 다 맞고 막 그 예민함이 막 거리는 것이 보이는데 보통 수학에 좀 뛰어난 학생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또 다른 건 잘 안 돼요. 그러면 듣기는 좀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몰라도 그 다음 거를 모르고 지나가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다음 거 빨리빨리 들을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문법은 정말 뇌세포 써서 1, 2, 3단계 공정을 지나야 서술형 답이 나오잖아요. 감점 없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영역별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훈련을 해주는 어떠한 그런 과목 같아요. 무슨 공식과 과목이지 이것은 영어와는 또 조금 다른 그래서 그냥 영어를 편하게 노출시키는 단계가 아니고 중등 적어도 예비중은 영어 시험 보는 테크닉을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중1 그 지문이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문제풀이에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제가 또 중등 출신이다 보니 얼마나 더 잘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분석하고 솔루션 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메워주고 현장에서 정말 클리닉이 막 자자자자 들어가서 아이들을 훈련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 한 예로 2023년 겨울에서 봄까지 올 동안 좀 다 잘하는 편인데 여기 보면은 문법이 본인 성적이 조금 평균보다 낮죠? 다른 거는 다 그래도 괜찮은데 그죠? 그랬을 때 얘가 2학기 동안에 얘가 이것을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문법이 똑같은 아이예요. 이만큼 올릴 정도로 애들이 얘는 상위반 아이였는데 요새 애들은 너 이거가 너야 하면 뭐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피드백이죠. 내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사각지대가 보였을 때 스스로 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겠죠. 코칭을 해주고 영향력을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겠죠. 지금 중1에 돼가지고
아주 최고반에서 너무 멋있게 큰 학생인데 또한 독해도 이렇게 돼서 오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자마자 본 시험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가 2024년 2월에서 3개월 후에 5월에 성취도 평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증명하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휘와 독해력은 정비례하거든요. 둘이서 정비례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1차원적인 거죠. 아는 단어만큼 해석할 수 있다는 거는 독해인데 이거는 문해력에 관련된 부분이죠. 요만큼을 3개월 만에 제가 코칭을 해주고 저는 알잖아요. 저는 한 자리에서 계속 봤으니까 얘는 이러한 성향의 아이고 얘는 이래서 이게 안 되고 그냥 한눈에 보여서 제가 딱 코칭해주고 여기 보시면 3개월 후에 독해 실력을 그래도 얼추 이만큼 만들었어요. 이건 굉장한 능력이고 이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누가 가르치냐도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누가 가르치냐다. 이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 내면도 굉장히 관리합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머리 이만큼 정말 선생님보다 더 드립도 잘하고 또 하도 그냥 그걸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댓글들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화려하게 늘어나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저희가 웬만큼 저희가 뭐 진실한파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뭐가 있든지 영향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나의 방향성은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요새 티칭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듣기 올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머니 듣기 실력, 듣기에 약한 애들이 되게 보통은 섬세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여린 애들이 많아요. 이거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24년 여름배부터 봄학기 24년 봄 동안 다른 거 다 잘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다른 거 다 잘하죠?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을 듣기를 이만큼 올린 여기 있어. 듣기를 반평균에 맞췄거든요.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순리적인 예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저를 기다리면서 약간 저희가 이제 듣기 같은 것도 이런 보완 프로젝트가 있어서 딱 하면 이제 성취도 평가 결과 상담 후에 이렇게 이제 듣기 평가 필수 유형 모의고사 한 세트씩 주말에 풀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또 솔루션을 내줘요. 왜냐하면 듣기는 따로 뭔가 이렇게 인풋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적었던 애들이죠. 그런 학원을 좀 다녔어야 되는데 좀 덜한 거야 그쪽을. 그러면은 저랑 이거 딱 10회 하면은 이제 딱 틀린 문제 이제 체계적으로 유형 근데 뭐 틀린 문제만 또 쓰는 칸이고 요새 교재가 너무 잘 나왔어요. 학년별 교재가 쉬워요. 어려운 거 하면 못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면 이제 너는 이런 유행을 잘 못해. 그럼 대화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맞아요. 얘가 대화 그 다음 사람이 말하는 거 벌써 한국말부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초등이고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제가 하도 웃겨서 하나 찍었는데 이거는 제 방에 좀 창피하지만 이번에 저번 주에 애들 성취도 평가 보고 여기 독해 시험 독해 점수 안 나온 애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전체에서 3명이 독해 점수가 미달돼서 다 솔루션 주고 지금 급하게 기억이라도 해놓으려고 하고 애들 다 1대1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또 막 그렇게 또 막 봐줍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문자죠. 이거 어제죠. 금요일. 그래가지고 이거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하나 캡처했어요. 좀 따로 불러서 동기부여 상담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독해 목표를 이루었으니 이번에 독해 올렸어요. 훅 떨어진 아이였고 한 학년 어린 아이거든요. 근데 똘똘해서 저기 상위반에 있는 아이인데 여기 이거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었으니 이번에는 문법 가자. 문법이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증명해주자 해서 근데 얘 단점이 서둘러.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나만 그러면 안 돼. 엄마도 좀 뭐 해주셔야지. 엄마도 집에서 서두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열정이 얼만큼 있느냐, 이 선생님이 얼마나 찐이냐, 이 선생님 천직의 선생이냐. 이제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수십 명 중에 제가 그냥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루었으니 저 보여드리려고 이루었으니 목표를 이루었으니 하나 이루었으니 이제 그 다음 장 하자 이거죠. 얘도 듣기 교재 또 준비해 와가지고 또 사왔어요. 제일 먼저 사왔어요. 선생님이 너 이거 모자라 교재 사와. 당장 사왔어요. 이것도 어제 문자 이거. 그래서 시작하고 독해 추가 문제도 다시 시험 문제 다시 풀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누가 이런 코칭을 해주느냐 그리고 애들이 그걸 알아듣느냐 애들도 다 알아요. 누가 정말 저 진심으로 말해준다 알아요. 그리고 대충 저 하고 내가 마음에 없구나 다 알아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가 그래서 애들이 제가 그냥 말하면 그냥 어명이에요. 그냥 해요. 혼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좀 혼내줘요. 좀 짜증도 좀 내고 그래야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그럼 막 되게 예민한 애들이 이거 있으면서 저렇게 혼나는구나 나도 잘해야지 그럼 더 잘해 안 혼내줘도 더 잘해. 그래서 참 아이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을 노력하지도 않고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이제 머물면서 하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한 챕터라도 이제 보시면 인풋 선생님 파트, 아웃풋 선생님 파트 구별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넣어줍니다. 그냥 대충 뭐 듣기 독해하고 끝나고 뭐 문법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저희는 사용하고 아웃풋 인풋 선생님, 아웃풋 인풋 선생님의 역할이 분명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라이팅을 해서 아웃풋 선생님이 다 첨삭을 해서 파이널 리코딩 전부 다 녹화해서 아이들 같이 다 보여주고 파이널 스피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교재도 난이도별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주제를 굉장히 깊게 팔 수 있는 말할 것도 많고 배우는 모든 또 문법도 문법이고 표현이면 표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수행평가랑 똑같더라고요. 이 책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교복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는 챕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정말 시키면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를 말할 때 이제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아닌 것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다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것이 좋은 이유는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이러한 교재의 특징은 독해 지문이 별로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는 비문학 교재로 이 브릭스 시리즈를 non-fiction으로 이 수능 지문이 다 non-fiction이잖아요. 이야기 스토리 부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non-fiction 교재로 막 치고 들어가서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중심하지와 제목을 통해서 근거를 찾기를 해요. 왜 그것이 주제인지 근거 찾기를 정확히 시키고요. 물론 주제, 소재는 물론 주제 찾기. 그래서 아이들이 빈칸 추론까지 가능하게 감을 잡는 이렇게 한 문제 읽고 정답 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240 정도면 좀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풀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which is not the right one to make it correct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읽는 거 아니고 좀 글자 좀 뽑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독해력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시 문장까지 찾아낼 수 있는 다음 문단 예시 문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그야말로 중등 구문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아주고 저것도 잡아주고 설명 들으셨겠지만 문법 교재의 구성도 초반에는 쓰기다. 상반기에는 씀으로써 개념 강화 들으셨죠? 하반기에는 문제를 마구마구 풀면서 개념을 강화하는. 그러면 어머니 아이들이 하반기에 온 6학년들은 정말 못 버티는 거예요. 개념도 씀으로써 지금 인풋이 안 돼 있는데 문제 마사지를 막 받으면서 문제를 막 두들겨 맞으면서 개념이 강화되는 그 마지막 쉐이핑을 해줘야 온전한 실력이 되는데 그 마사지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반은 해내고 반은 가고. 친구가 같이 있는 애들은 좀 서바이버. 친구 없이 갑자기 엄마가 랩 봐서 그냥 온 애들은 그냥 딱 2번? 많으면 3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보내는 게 굉장히 어떤 학원이든지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근데 그 학원이 이렇게 어떤 아이들의 성장과 실력의 흐름에 어떤 트렌드를 읽고 있는 학원이라면 초반에 빨리 보내셔야 하는 거 중요하고 하반기 너무 늦고 어쨌든 서머리 오답노트 물론이고 다 보셨죠. 백지 테스트 아까 설명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뭐 발표부터 시작해서 가장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어학원 교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잠시 여기서 뭐 45분씩 주 2회 노출됐다고 뭐 하겠어요? 집에서 다다다다다다 막 다다다다다 눈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이걸 시스템 하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많이도 안 해요. 한 유닛당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절한 사이즈에 다다다다다 애들 말로 눈뽕 깃뽕이 막 하면 여우가 막 끓으면서 이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없는 학원은 이런 교재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지? YBN인가 어디서 이제 자기네 독해 교재 쓰라고 갖고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제가 지금 쓰는 그 어학원 교재하고 비슷해서 그 온라인 컨텐츠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없대요. 그런데 제가 요청하면 듣기, 보캐블러리 쓰기, 말하기 그런 툴이 있어서 그거를 자기들이 만들겠대요. 근데 이거 교재만 좋아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집에서 이게 막 돼야 돼요. 그리고 너 안 됐어 면 해야지. 그럼 나가서 안 하는 끝까지 안 하는 애들 있어. 막 하고 가고 막 여기 어순돼요. 그대로 내가 말하고 그대로 나의 그 흑역사를 들어야 돼. 발음 다 들어야 돼. 그럼 이상해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더 발음도 잘하고 또 어순 배열하고 막 이러한 용광로가 없이는 애들 앞에 서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교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온라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애들이 살고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하고요? 여기서 잠시 뭐 하고 갔다고 안 돼. 아무리 교재 좋아도 안 돼요. 저는 이거의 힘을 도입 전과 도입 후로 알고 있고 코로나 전, 코로나 후, 또 자유학기제 전, 자유학기제 전과 후를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학원에 보내시고 또 회화, 그래서 수행과 지필이 다 100점 나오는 그런 학원입니다. 이거는 어머니들이 샘플을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아카데믹 이벤트와 또 뭐 토플은 물론이고요. 뭐 학생 관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생 관리 마치고 가겠습니다. 태도 관리에서 애들이 그러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유 점수 100점을 월초에 주고요. 이렇게 차감 제도가 있어요. 결석 지금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정산이 돼서 만약에 3개월 내내 70점 이하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고 싶은 애들은 그렇게 안 되려고 굉장히 유지를 하고 그러면 점수 잘 받으면 뭐요? 좀 안 해. 그래서 오케이 71점 계속 유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성취도 평가에 제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점수 어휘 문법 듣기 독해 400점 만점으로 보면 얘가 1등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세요. MBS 점수가 성실하지 않다는 게 대번에 보이시죠? 이 관리 점수, 학업 관리력이 약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애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넣어서 총점으로 해서 얘가 머리만 좋고 좀 그러면 너 점수 차감 이점 괜찮아요. 막 이러는 애들이에요. 막 자기 괜찮대요. 상관없어. 막 이러 맨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가 잠깐 꼴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파라캐논에 똑같거든요. 2024년 2월, 5월이죠. 3개월 만에 얘가 얼추하고 MBS 86점이면 얘 평생 안 하던 숙제를 하더래요. 엄마가. 안 하, 겨우 그냥 한 척하고 이렇게 한 머리만 좋은 애가 드디어 자기 1등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쥐락펴락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반편성할 때 이것만 봐요. 그러면은 반전으로 평소에 엄청 성실한데 시험을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법의 어떤 마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엄마의 어떤 그 강한 에너지가 이렇게 그냥 그거는 애들 먹은 마음 없이도 그냥 그렇게 애들이 힘을 못 쓰는 어떤 중요한 순간에 힘을 못 쓰는 진리의 또 법칙이 있거든요. 그 법칙에 의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내가 실전력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데 근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1등도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또 그렇지 그래 이거라도 열심히 했는데 지필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애들이 자기가 1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내 성실함이 마치 인정을 받을 듯다.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 성취도 평가나 그 다음 시험 때 자신감으로 자리한다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이거 도입하는 거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넣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누가?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일단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래 하는 선생님이어야겠죠? 직업으로 하는 선생님은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애들을 사랑해야겠죠? 애들 다 알거든요. 애들이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말했을 때 다 돼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MBS 평균 굳이 또 다 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가지고 또 등수 매겼어요. 그래서 또 알려주고 이번에도 늘 이렇게 소수점짜리까지 다 계산해서 그 많은 아이들의 이걸 해줘야 아이들이 평소에도 하고 또 정말 실력 찐이 나온다는 걸 알고 또한 이렇게 저희는 매 학기마다 이렇게 목표 점수를 쓰게 합니다. 성취도 평가 목표 점수 쓰고 그다음 내가 발전할 영역 뭐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MBS 점수까지도 목표 점수 쓰고 해서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영역별로 아이들이 목표도 설정하게 해주고요. 숙제만 열심히 해내고 한 명은 대충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선생님이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매번 봐줄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칭찬 마일라지라는 제도로 숙제가 반에서 숙제 완료자 중에서 가장 적중률과 정확도와 완성도가 높은 사람을 항상 시간마다 뽑습니다.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도 어쨌든 패스만 하면 되잖아가 아니고 가장 단어를 적게 틀린 사람. 그래서 퍼펙트를 많이 하는데 단어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월수금반은 12번 그러니까 올 때마다 뭐 자기가 하나씩 하는 거죠. 혹은 그때부터 상을 주고 24개도 나옵니다. 화목반은 8개의 마일리지를 여기서 받거나 여기서 받은 친구들에게 마일리지를 주니까 얘네는 끊임없이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탈진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항상 알아주고 저기 벽에 나가시면 쫙 있어요. 매번 관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다 벽에다가 수많은 애들 다 이거 써주고 숙제왕 누구 단어왕 누구 색깔별로 해서 날짜별로 해서 가면서 이따 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그 상장 애들 막 들고 찍고 가 이거 있죠. 그래서 숙제왕 단어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걸 이루도록 해주고 MBS 점수가 95점 이상이다 월말에 그거는 굉장한 유지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상 주고 100점은 최우수 95점 이상은 상 그리고 또 결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석을 하면 차감률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결석도 안 하려고 또 와가지고 왜냐면 요새 애들 트렌드가 약간 숙제를 안 했거나 단어 공부를 안 해놨거나 하면 어딘가 가서 꼭 아파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파져요. 그 엄마가 딱 봐도 순간 아파 보여.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미리 와서 말하고 요새 애들 멘탈도 많이 키워주고 있고요. 뭐 토플은 물론이고 뭐 마일리지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영어 독서록을 쓰는데 이제 저학년들은 한글로 쓰기 다 자기 직독직해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와 한글로 쓴다 그러면서 이만큼 써오는데 영어 원서 읽고 직독직해 한 거죠. 저희가 그 브라우즈 키즈라는 그 툴을 통해서 레벨별로 책을 읽게 하거든요. 무료로 그리고 이제 고학년은 독립 포털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뚝딱뚝딱 그냥 주 1회 영어 원서 읽기 그래야 영어적 배경 지식이 깔려야 중등돼서 듣기 독해 지문이 나오면 수능의 어떤 그림자로 뭐가 영어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뭐가 이해라도 쉽게 하잖아요. 뭐 피카소의 큐비즘 이런 거면 뭔 소리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배경 지식을 그나마 초등 때 시간이 될 때 그래도 책 한 권씩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제가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